안녕하세요.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스피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치의 핵심은 뭘까요? 스피치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스피치의 핵심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전달함에 있어서 중간에 청중과 나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는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방향으로 청중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스피치의 핵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스피치의 핵심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청중들과 소통이나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혹은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청중과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통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청중과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통의 요소는 5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어디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걸 참 잘합니다 하고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소통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듣기입니다. 듣기. 네. 경청의 요소인데요. 사실 스피치는 말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듣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듣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말하기겠죠. 네. 세 번째 요소는 그럼 뭘까요? 듣기, 말하기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눈치채셨죠? 네. 읽기입니다. 읽기. 자,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어떤 걸 읽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강의 중에 어떤 분이 마음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쉬운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읽습니다. 뭘 읽죠? 네. 표정을 읽고, 그죠? 느낌을 읽고, 네. 그런 걸 읽죠. 네. 그런 것도 읽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그러니까 텍스트도 읽죠. 텍스트도 읽고, 이런 읽기적인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쓰기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보통 이 쓰기의 요소는, 제대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쓰기도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불통으로 그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네 가지 나왔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이 5번째 요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5번째 요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직원분이 제가 주문한 어떤 것을 가져다 주실 때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는 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를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뜨거운 돌솥밥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애기랑 같이 가서 돌솥밥을 시켰는데 직원분이 가져다 주면서 뜨겁습니다 하고 갔어요. 첫 번째 직원분. 자, 두 번째 직원분은 이미 그 돌솥밥을 가지고 오면서 뜨거워요. 이미 뜨거워요. 그래서 막 표정도 막 뜨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뜨겁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자, 두 분이 한 말의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뜨겁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것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뭐가 달라졌죠? 표정, 눈빛, 자세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비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비언어적인 요소는 다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표정, 몸짓, 눈빛, 자세, 용모 복장, 태도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대방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조용히 하라는 말이죠. 네, 우리는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이러한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를 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뭔가 고민이 있나? 무슨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있나? 우리는 눈치채죠. 기쁜가 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자세나 태도나 눈빛을 보고, 지금 어떤 상태구나 감정도 읽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직업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굉장히 깐깐해 보이네. 혹은 굉장히 소탈해 보이네. 이렇게 성격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유추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피치를 할 때 이 첫인상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첫인상을 잘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의 첫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첫인상은 세 가지의 요소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시각적인 이미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언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요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약 5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38% 정도 되는데요. 청각적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 그죠? 음색, 톤, 억양, 말투 이런 것들이 청각적인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38%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의 비용은 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줄 때는, 첫인상을 형성할 때, 상대방이 나의 첫인상을 결정지을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요소와 잠깐 들은 나의 어투, 청각적인 요소가 내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치를 시작하실 때 걸어 들어가는 나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나의 옷차림,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요.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그 잠깐의 어떤 나의 목소리나 음색 이런 것들이 내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을 세 가지로 구분 지어서 한번 적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인상,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첫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트를 꺼내셔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첫인상은 이러이러하다. 적으실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첫인상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말 걸기 쉽다, 어렵다, 차갑다, 뜨겁다, 불편하다, 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첫인상은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첫인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친구를 맺고 뭐 회사의 동료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줬던 내 첫인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되게 차가워 보였어. 너 그때 되게 쌀쌀 맞았어. 너 그때 되게 편안해 보였어. 너 되게 말 걸기 쉬웠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내 첫인상을 2번에 적으시면 돼요. 자, 3번은요. 내가 원하는 나의 첫인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워너비 첫인상을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첫인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를 3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내가 생각하는, 2번 상대로부터 들었던, 3번 내가 원하는 첫인상을 적어보시면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1번, 2번, 3번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1번, 2번, 3번이 다 각각 좀 차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좋은 첫인상을 갖는 지름길인데요. 이 좋은 첫인상의 방향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냐면요.
바로 3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시고 1번과 2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인상이고 싶어. 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차갑고 말 걸기가 어려운 인상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온도차가 극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무표정인 경우, 그죠? 웃을 때는 참 인상이 좋은데 가만히 있을 때 무표정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상대로부터 내가 먼저 걸지 않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되게 차갑다, 쌀쌀맞다, 되게 말 걸기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의 첫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치를 할 때 이 첫인상의 핵심은 바로 인사입니다. 스피치를 시작할 때 그 첫 인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상, 첫인상을 좋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스피치 불안증이나 어떤 중요한 발표나 스피치를 처음 해보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은 인사를 대충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너무 떨린 나머지 인사를 막 스킵 하신다거나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피치의 첫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인상과 끝인상의 핵심인 인사의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면 좀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망설이지 않으면서 일단 청중을 좀 바라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 쭉 한번 스캔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 너무 떨린다 싶으면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탁 집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밝은 표정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인사는 연습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밝은 표정이 되면 목소리는 좀 높은 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깜짝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꼬리에 의해서 우리의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무표정. 입꼬리를 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박지아입니다. 자, 이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입꼬리를 귀 쪽으로 최대한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 입꼬리만 당기시면 돼요. 자, 이 느낌으로 같은 인사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아입니다. 네,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입꼬리만 올려주시면 청각적인 요소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을 올리고 싶다, 밝게 인사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입꼬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떨려, 표정 관리가 안 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입꼬리 좀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 얼굴 근육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눈꼬리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표정이 자연스럽게 좀 웃는 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인사하실 때 입꼬리를 올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인사 동작도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자신감 있는, 준비되어 있는 호감 가는 인사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섰죠. 자, 서서 인사를 하실 때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인사는, 인사를 하실 때 바로 숙이지 마시고 일단 인사말을 나누시면서 청중과 한번 아이 컨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박지아 강사입니다. 하시고 나서 숙이시는 거예요. 자, 그 숙이실 때도 너무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천천히 하시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동작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좀 천천히 해봤어요. 자, 동작은 기본적으로 자 옆으로 서서 했을 때 일단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실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우리 어깨나 상체가 별로 잘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어깨를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일단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고 배에도 힘을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는 좀 힘을 빼시고 자, 손동작은 공수법이 가장 전달하기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남좌 여우 기억하시면 돼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공손하게 모으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박지아입니다. 하시고 나서 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이고 공손하게 보이면서도 자신 있는 인사라는 어떤 인식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발표나 스피치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하고 마무리까지 다 됐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퇴장하셔야 되는데 퇴장할 때 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장 인사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인사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정중성이 조금만 더 느껴지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서 쭉 숙이시고 아까보다 한 0.1초, 0.3초 정도만 더 머무르는 느낌으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유종의 미, 정중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까지 하시고 나면 첫인상과 끝인상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는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스피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이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첫 스피치의 이것이 굉장히 이 스피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준비하신 멘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멘트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스피치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말하는 사람, 강사, 그 다음에 연사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본인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피치가 시작이 되는데 조금 너무 무겁거나 딱딱하게 시작을 하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지루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귀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퀴즈나 이슈나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날씨 이야기나 이런 질문, 가벼운 질문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간 관리에 관련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가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우리 청중들에게 시간 관리와 관련된 스피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초보 스피치를 하시는 초보 연사들은 이렇게 하죠. 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가벼운 질문이나 퀴즈를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리에 관련된 퀴즈는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실 때 총 몇 시간 걸리셨나요?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셨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시간을 계산해 보겠죠? 나는 일어나서 양치하는데 몇 분, 화장하는데 몇 분, 옷 입는데 몇 분,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이렇게 본인의 그 하루 일상을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요? 30분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 30분, 우리 선생님 1시간 정도 걸리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스피치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이 방법들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스피치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달인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